그림에서와 같이 균이란 자기장 내에서 전자한계가 반지름이 R인 원궤도를 따라서 등속원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균이란 자기장의 크기 1mT, 그 다음에 원궤도의 중심에 대한 전자의 각운동량의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각운동량을 표기할 때 보통 이 대문자 L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원궤도의 반지름 R, 그 다음에 등속원 운동하는 전자가 갖는 속력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두 가지를 구하기 전에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Q를 갖는 녀석이 Q이라는 자기장 내에서 V라는 속도로 움직일 경우에 그 전하에 작용하는 자기력 이렇게 됩니다. Q는 전하량이고 요 V가 속도 벡터죠. 그 다음에 요 B가 자기장 벡터입니다. 여기 보면 속도 벡터와 자기장 벡터의 벡터 곱이 있는데 이 벡터 곱을 읽을 때 V 크로스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력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V 크로스 P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부터 정해야 됩니다. 등속원 운동하는 전자에 대해서 V 크로스 P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특정한 한 시점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시점을 선택할 거냐면 등속원 운동하는 전자가 딱 여기 온 시점, 여기 전자가 여기 온 시점에 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전자는 뒤로 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 보통 X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전자가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자기장은 거기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위쪽으로 또 수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크로스 B, V가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습니다.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손가락이 V 크로스 B에서 앞에 있는 V 벡터, 그러니까 속도 벡터 방향을 향하도록 손가락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어떻게 하냐면 V 크로스 B에서 뒤에 있는 벡터, 자기장 벡터 방향이 자기장 벡터 방향을 가리키도록 오른손 손바닥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엄지손가락이 하는 방향이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V 크로스 B에서 나오는 벡터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자기력의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Q가 붙어 있거든요. 전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그래서 전하의 배우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플러스가 어떤 벡터에 곱해진다 하더라도 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는 V 크로스 B한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하의 배우가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가 어떤 벡터에 곱해지게 되면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는 V 크로스 B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전자죠. 전자는 마이너스 보의 전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딱 여기 온 순간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V 크로스 B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등속원 운동하는 전자가 여기 온 시점에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 있다면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렇게, 전자가 여기 있다면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렇게. 등성원 운동하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어느 시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기력은 항상 중심을 향합니다. 등성원 운동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꼭 필요하죠. 이 자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합니다. 이제 자기력의 크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크기 VB sin θ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전하의 크기를 곱해버리게 되면 자기력이 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전자죠. 전자가 갖는 전하량, 전하의 보 마이너스고 전하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쿠롱이죠. 전자가 갖는 전하의 크기 요겁니다. 그래서 2로, 그 다음에 여기는 θ가 뭐냐면 속도 벡터와 자기장 벡터 사이 각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자는 어떤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위쪽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가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요 θ가 90도라는 걸 뜻합니다. sin 90도 1되죠. 등속원 운동하는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이 VB에 해당됩니다.
자기력이 90력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90력은 구심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한 것과 같아야 되는데 구심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V 하나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R을 이쪽에 곱해버리게 되면 MV는 EBR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속 운동하고 있는 전자를 위에서 내려다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이겠죠. 등속 운동하는 전자가 딱 여기 온 순간에 원궤도의 중심에서 전자까지의 위치 벡터 이렇게, 그리고 속도 벡터는 항상 접선 방향이죠. 그렇다면 전자의 가운동량 벡터를 어떻게 쓰냐면 가운동량 벡터는 R 크로스 P, 여기도 벡터 곱이 나옵니다. 근데 P가 뭐냐면 운동량 벡터입니다. 운동량 MV죠. 그래서 가운동량 벡터를 R 크로스 MV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동량의 가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운동량의 크기는 요 자기의 크기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파이가 뭘 뜻하냐면 요 위치 벡터와 속도 벡터 사이 각입니다. 90도죠. 요 속도 벡터가 접선 방향이니까, 그래서 사인 90도 1되니까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가운동량의 크기 MVR이 생깁니다.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MV가 EBR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V를 EBR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보게 되면 반지름은 루트 EB분의 L 이렇게 됩니다. 기본 전화량 1.6 곱하기 10에서 19성 쿠렁 집어넣고 자기장의 크기 1mm 테슬라 10-3승 테슬라, 그 다음에 가운동량의 크기 집어넣어서 원궤도의 반지름 구해보게 되면 5cm 나옵니다. 이제 요 R이 정해졌죠. 반지름이 정해졌거든요. 그러면 속력 V는 n분의 EBR 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질량 9.11 곱하기 10-31성 kg 집어넣고 기본 전하량, 그 다음에 자기장의 크기, 좀 전에 구한 궤도 반지름 집어넣어서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전자의 속력 구해보게 되면 8.78 곱하기 10의 6성 메타 퍼 세컨드 나오게 됩니다.